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연애하기 전에 썸을 충분히 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는 저번 영상에서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애는 참된 사랑을 하는데도, 결혼을 하는데도 그리 좋지 않고, 남녀 사이의 참된 사랑은 결혼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이 연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연애를 하기 전 단계인 썸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저는 다른 연애 유튜버처럼 관심 있는 이성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썸을 어떻게 타야 되는가 같은 기술적인 게 아니라 원리, 원칙 같은 걸 이야기할 겁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썸과 연애의 의미를 살펴보고 왜 연애 전에 썸을 충분히 타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제 기억으로는 썸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썸이란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 이 단어에 뚜렷한 기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생겨난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썸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다들 무슨 의미인지 대충은 알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여기서 저는 썸을 서로 관심은 있지만 아직 연애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왜 연애하기 전에 썸을 충분히 오래 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일단 첫째는 연애에 실패하지 않기 위함이고, 둘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빨리 결혼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애를 현대판 약혼이라고 생각해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결혼 전에 먼저 약혼식을 하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약혼식을 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약혼을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 누가 약혼했다는 얘기를 거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견례를 하면 그걸 약혼으로 간주하기도 하는데, 저는 상견례보다 오히려 연애가 약혼으로 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니 굳이 약혼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할 텐데, 약혼식은 안 할지라도 결혼 전에 약혼의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혼은 결혼을 준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결혼제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결혼 전에 약혼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있죠.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보통 약혼하면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가져요. 약혼하면 결혼할 때까지 다른 남자가 약혼녀에게 접근하는 걸 막고, 또 약혼자가 결혼하기에 적합한지를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그 기간 동안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거출을 준비하고 결혼 자금을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를 준비했죠. 근데 충격적이게도 약혼녀인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때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혼 기간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거라고 해명을 해줘서 파혼을 면하죠. 만약 약혼이란 제도가 없었다면 마리아는 결혼도 못하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약혼이 결혼하는데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성경에도 약혼을 일반적인 것으로 보는 걸 보면 결혼하기 전에 약혼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연애가 약혼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약혼은 정략결혼이나 중매결혼처럼 결혼 당사자가 서로를 잘 모르거나 집안에서 결혼을 주도하는 경우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재벌이나 유력 가문처럼 정략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약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연애 결혼은 이미 서로를 잘 알고 있고 당사자가 결혼을 주도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결정들을 본인들이 다 하기 때문에 약혼을 그냥 생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애 결혼에는 약혼과 같은 과정이 없냐? 그렇진 않아요. 보통 약혼을 하면 약혼하는 순간 서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약혼자와 함께 결혼을 준비해야 하고, 또 약혼을 했다면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혹 상대에게 심각한 실수나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파혼을 당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약혼의 특징이 연애와 많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약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혼의 과정을 아주 길게 늘려놓은 게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연애와 약혼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서처럼 연애를 결혼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약혼이 성립이 안 되겠지만,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는 거라면 오히려 연애를 약혼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제를 하는 게 훨씬 성경적이고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연애를 길게 늘려놓은 약혼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연애를 가볍게 시작하진 않겠죠.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썸이라는 과정을 좀 길게 가지고 신중하게 상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청년들을 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누군가 고백을 하거나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면 바로 연애를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고백을 받아주거나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면 바로 사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좋아해도 바로 연애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급할 거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연애를 결혼과 무관한 거라고 생각하면 바로 연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감정이 식으면 헤어지면 되니까. 그러나 연애를 약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좋아한다고 덜컥 연애를 시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좋은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연애를 시작하지 말고 정말 사귀어도 괜찮을지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아주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 어느 정도로?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분히. 저는 썸 탈 때 연애는 아니지만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데이트도 하고 연락도 자유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아니 그게 사귀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귀지 않으면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성을 만나도,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도, 주말에 데이트를 안 해도 그러지 말아라 라고 요구할 명분이 없어요. 사귄다는 건 서로가 특별한 사이임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내 삶에 간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성경으로 예를 들면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약한 언약 관계. 구체적으로 합의한 건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서로 지킬 건 지키고 진지하게 교제하자고 약속하는 게 연애입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부터 1일이다. 물론 연애는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도 약하고 헤어졌다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약혼과 비슷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연애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는 연애에 임하는 태도가 그대로 결혼에도 적용된다고 봐요.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결혼은 무겁게 생각할까요? 연애할 때 합의했던 걸 잘 못 지키는 사람이 결혼하면 자기의 의무를 잘 지키겠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작은 것에도 충실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연애를 건전하게 잘한다면 결혼도 건전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연애를 시작할 때도 결혼하는 것처럼 신중한다면 훨씬 결혼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썸을 탈 때 주로 어떤 걸 봐야 될까? 결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는 신앙이에요. 저는 썸을 탈 때 신앙인이면 좋겠지만 반드시 신앙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신자보다 불신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관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신자라고 아예 가능성을 배제하기보다 불신자라도 복음을 믿을 수 있고 연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썸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건강한지 점검해야겠죠. 둘째는 인격이에요.
저는 인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상에는 인격이 묻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인상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꾼 중에 인상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많아요. 몇몇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를 천사처럼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래 지켜보면 그 인격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단서들이 나옵니다. 말투나 생활 습관, 표정, 친구들, 쓰는 용어, 관심사 등등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물론 연애를 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사귀기 전에 파악한다면 괜한 시간 낭비, 감정 낭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감정이에요. 솔직히 감정이 가장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은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대부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빨리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당연히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연애를 시작합니까? 하지만 아무리 좋아해도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좀 늦게 사귀면 뭐 큰일 나나요? 우리는 불타오르는 감정을 견디면서 최대한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어느 정도 평정심을 찾을 겁니다. 이렇게 평정심을 찾고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내 감정도 세밀하게 살펴봐야겠죠. 나는 왜 이 사람을 좋아하는가? 외모 때문에? 같이 있으면 재밌어서? 인격이 좋아서? 등등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비로소 연애할 준비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연애를 하기 전에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가야 하는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연애는 길게 늘려놓은 현대판 약혼입니다. 그러니 너무 가볍게 연애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고지식하고 엄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오늘날 크리스천 청소년 청년들이 세속적인 연애로 인해 영혼도 마음도 몸도 망가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작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연애가 참된 이성관계를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 첫 단추부터 잘 끼워서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아름다운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